경상남도가 울산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양산을 중심으로 변이 바이러스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식당과 학원 등 도내 5만 3천여 곳 다중이용시설의 전자출입 명부를 의무화합니다. 전화 걸기 방식의 작성 서비스 비용도 지원합니다. 7일 새벽 창원의 한 폐지 처리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폐지 100톤과 포클레인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6억 5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월간 전략회의에서 청년이 살고 싶은 경남이 도정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7일 경남에서는 41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개 시군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진주가 16명, 김해 10명, 사천 5명, 창원 3명, 양산 2명, 고성과 하동, 함안, 거창 합천에서 각 1명입니다. 도는 특히 울산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양산을 중심으로 변이 바이러스 차단에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양산 지역 제조업 사업장 2,500여 곳에 대해 도는 방역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다중이용시설에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전자출입 명부 도입을 의무화합니다. 대상은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목욕장업, 실내 체육시설, 학원과 독서실 등 도내 5만 4천여 곳입니다. 전자출입 명부 가운데 하나인 전화 걸기 방식의 명부 작성 서비스도 도에서 예산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7일 새벽 창원 신촌동의 한 폐지처리 공장에서 불이 나 5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수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이곳은 폐지를 수집해 판매하는 공장인데 겹겹이 쌓인 폐지에 불이 붙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김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장 안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쌓아둔 폐지 더미에서 희뿌연 연기가 계속 뿜어져 나옵니다. 창원의 한 폐지 처리 공장에 불이 난 건 7일 새벽 1시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20여 대와 인력 60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불은 포클레인 등 중장비와 폐지 100톤을 태우고 5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재산 피해는 소방서 추산 6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다행히 직원들이 없어 인명 피해는 없었는데 폐지가 겹겹이 쌓여 있어 진화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층으로 겹쳐 쌓아두기 때문에 화재 진압 시 그 바닥으로 물이 침투가 안 돼가지고 굴삭기나 저희 진압대원들이 일일이 끄집어내면서 진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화재 시간이 좀 장시간 소요되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지난해만 해도 이맘때쯤엔 마스크를 벗고 편히 가족 모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여전히 어렵습니다. 요양원엔 먼팔치에서나마 부모님을 뵈러 온 자녀들의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박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리문을 사이에 두고 마주한 가족. 반가운 딸 목소리에 아버지는 있는 힘껏 팔을 흔들어 보입니다. 아버지 반가워서 손 흔드는 거야? 야속한 코로나 탓에 생이별을 한 지도 벌써 1년을 훌쩍.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면 좋으련만. 쌓일 대로 쌓여버린 그리움은 서로를 앞에 두고도 쉽사리 달래지지가 않습니다. 손이라도 잡아보면 한결 마음이 편할 텐데 그 점이 제일 아쉽고 다음에는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돼서 내년에 어버이날에는 꼭 아버지 손도 잡고 얼굴에 이제 뽀뽀도 할 수 있고 스킨십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아쉽게 그지없는 만남이지만 그마저도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면회가 허용된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30분 단위로 한 팀씩만 신청을 받다 보니 아쉽게 발길을 돌려야 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아직 코로나19 예방접종도 끝나지 않은 데다 고령자가 많은 요양원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이거 30분 단위로 그 면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내일부터 어버이날까지 지금 다 꽉 찼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약 안 되신 분들은 좀 섭섭하시겠지만 좀 이해를 해주시고. 각 시군들도 어버이날을 앞두고 방역 대책 마련에 한창입니다. 특히 최근 경로당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번진 경주시의 경우 다른 지역에 사는 자녀들을 대신해 카네이션을 전달하는 등 방문 자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타격에서 온 가족 간 접촉 감염이 확산되고 있으므로 직계 가족 간 모임도 가급적 자제하여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득이 모이실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실내 환기 등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 두 번째로 맞는 몸은 멀고 마음은 가까운 어버이날. 내년에는 꼭 몸도 마음도 가까워지길 모두가 바랐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남해군이 마늘 출하를 앞두고 남해 시금치 보물초처럼 남해 마늘만을 상징하는 통합 이름을 선정했는데요. 1,8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확정한 이름은 남해 마늘입니다. 지역에서는 용역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남해바다 옆으로 드넓은 밭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달 중순부터 본격 수확을 앞둔 남해 대표 특산물 남해 마늘입니다. 올해 마늘은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작황은 좋은 편이고요. 이 해풍을 맞고 그래서 이 마늘이 식감도 좋고 아주 매운맛도 있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남해 마늘이 상당히 품종이 우수합니다. 남해군은 농민들의 마늘 판매에 도움이 되고자 남해 시금치를 보물초로 정한 것처럼 남해 마늘도 통합 이름과 포장재 디자인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올해 초 예산 1,800만 원을 들여 서울의 한 회사에 용역을 맡겼는데 이 과정에서 보물 선마늘과 남해 마늘 등 5가지 후보가 거론됐습니다. 이후 각종 논의 끝에 남해 마늘의 통합 이름은 남해 마늘로 선정됐습니다. 대한민국 마늘 중심 보물섬이 키운 남해 마늘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해풍이 가득한 이런 문구를 또 다른 시군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 슬로건이 있었기 때문에 다만 이번 용역 결과를 놓고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해에서 자란 마늘은 기존에도 남해 마늘이라 불러왔고 판매도 같은 이름으로 진행돼 왔습니다. 또 지리적 표시 제28호에도 남해 마늘로 등록된 만큼 굳이 용역까지 필요한 사안이었냐는 주장이 나옵니다. 용역 자체가 의미가 없거든. 벌써 안 보이는 거고 이미 브랜드 이름은 보물섬 아니면 남해 다 정해져 있는 건데 또 굳이 그걸 돈을 들여주고 한 건 없죠. 남해군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대한민국 마늘 중심 같은 슬로건에서 차별성이 드러나고 포장재 디자인은 직접 할 수 없다 보니 전문가의 용역이 꼭 필요했다는 입장입니다. 브랜드도 개편을 해야 되지만 포장 디자인도 같이 개편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용역을 진행을 하면은 아시다시피 보고회를 이제 2번 정도 거치고 또 현장 조사도 실시를 하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좀 들어볼 수 있는 좀 객관적인 자리가 되지 않았나. 용역 끝에 남해 마늘로 통합 명칭이 확정된 남해 마늘. 지역에서는 지자체의 용역이 형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에 국한되진 않을까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SCS 조준욱입니다. (6일) 경남에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하만의 50대 한의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사망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한의사가 백신을 접종한 건 지난달 26일. 접종 하루 뒤 발열과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 타이레놀을 복용했고 일주일째인 지난 2일 아침 자택을 방문한 요양보호사에게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검이 유관 소견을 전제로 심장에 이상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동맥경화가 일부 확인됐지만 이것이 사망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는 추가 정밀 검사가 진행돼야 사안이나 부검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사망했다는 소견이 나오면 인과성이 인정된 부분에 대해 국가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장기화된 코로나와 맞서야 하는 요즘, 더는 안타까운 소식이 나오지 않길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봅니다. 어둠을 삼킬 듯 활활 타오르는 불길. 결국 실내는
채만 남았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건 지난 4일. 자정을 갓 넘긴 시간, 창원 대산면에 한 1층 단독주택 법당에서 불이 났고 실내와 가전제품 등이 타 소방서 추산 1,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 정확한 화재 원인 조사를 위해 두 팔을 걷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났는데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다고요? 그건 말도 안 돼요. 세상에 이런 일이 실제 발생했습니다. 42살 A씨, 38살 B씨 부부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2004년 9월과 2005년 8월 김해 한 산부인과에서 자녀를 출산했지만 10년 넘게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14살, 15살 청소년이 될 때까지 기본적인 교육과 의료 서비스도 받지 못했던 자녀들. 재판부는 방임한 부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 아동학대 관련 강의 수강 명령으로 1심을 가했습니다. 현재 자녀들은 한참이나 늦은 출생 신고를 마치고 실체 있는 학생으로 사회로 돌아왔습니다. 낳은 것만큼 양육도 중요하다는 것, 방임도 학대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사건 사고였습니다. 네, 요즘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산을 찾는 분들 많으시죠? 그러나 이 시기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산불인데요. 최근 5년간 경남에서 5월부터 10월 사이 발생한 산불을 조사해 봤더니 한 달에 한 번꼴로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화재 원인으로는 대부분 등산객들의 부주의가 지적되고 있는데요. 오늘 정책브리핑에서는 양창용 경상남도 산림정책과 주무관과 함께 산불 예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도청 산림정책과에 근무하는 양창용 주무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산불 방지대책본부가 5월 말까지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한다고 들었습니다. 상반기 산불 조심 기간이 15일까지였는데요. 기간을 더 늘리신 이유가 있습니까? 최근 5년간 5월 이후에서 10월 말까지 연 평균 7건 이상의 산불이 발생되어 산불 조심 기간이 끝난 후에도 산불 대비가 필요하였습니다. 올해는 봄철 주기적인 강우로 대형 산불은 발생되지 않았으나 산불 발생 빈도는 여전한 상황으로 산불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질 시기에 산불 위험에 더욱 대비하고자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대책본부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대응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산불 예방과 진화를 위해서 진화헬기 7대와 시군 산불 방지 인력 3천여 명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산불 예방과 산불 진화 등 초동 대응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 조심 기간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진화헬기와 산불 방지 인력이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18개 시군 산불 방지 대책본부와 24시간 비상 연락망을 유지하고 산불 재난 발생 시에는 시군 공무원 등 가용 인력을 동원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과 공조하고 진화헬기와 특수진화대를 투입하여 산불에 초동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도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산불 예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5월 이후에 발생되는 산불의 대부분은 입산자가 산에서 불씨를 취급하여 발생하는 산불입니다. 도민께서는 산불 조심 기간 이후에도 산에서 절대 불씨를 취급하지 마시고 산과 가까운 곳에서의 소각 행위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산불을 확인하였을 때는 시군 산림부서나 119에 신고해 주시면 산불 조기 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상남도 산림정책과 양창용 주무관과 산불 예방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해시가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결과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래 정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3월 15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개발사업지구와 관련된 전현직 직원과 가족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조사 결과 6명의 공직자가 지구 내에서 거래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5명은 투기와는 상관없는 거래로 확인됐습니다. 다른 1명도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 행위 등의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경남경찰청의 수사 결과에 따라 행정 조치에 청렴한 공직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고 회복하던 한 여성이 남자 직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마산 동부경찰서는 지난 3일 창원의 한 병원에서 30대 여성 A씨가 수면 대장 내시경을 받고 회복실에 누워 있다가 남자 직원으로부터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당했다며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도내 모든 정책과 사업에 청년 감수성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7일 열린 월간 전략회의에서 청년 정책이 담당 부서만의 일이 되지 않도록 모든 부서가 청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고민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전략회의 토론 주제도 청년 인구 유출 감소 대응 방안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청년 인구 유출 현황과 함께 일자리와 교육, 주거, 복지 분야별 정책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수박 축제를 취소한 창원시가 7일부터 이틀간 수박 비대면 판매에 나섰습니다. 창원시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 동안 창원 스포츠파크 만남의 광장에서 시중가보다 30% 저렴한 가격으로 차량을 타고 온 시민들에게 수박을 판매합니다. 크기는 6에서 10kg으로 현장에서 2,000원을 더 내면 택배로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창원 광암해수욕장이 오는 7월 3일 문을 엽니다. 창원시는 7일 해수욕장 협의회를 열어 오는 7월 3일 광암해수욕장을 개장해 8월 22일까지 51일간 피서객을 받기로 확정했습니다. 마산 하포구 진동면에 있는 광암해수욕장은 창원시의 유일한 해수욕장입니다. 지난 2018년 재개장했으며 지난해에도 5만여 명이 찾았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첫 승전을 기리는 거제 옥포대첩 축제가 올해도 취소됐습니다. 거제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감염병 확산 등 시민 안전이 우려되는 만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축제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순신 장군의 호국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학생 100일장과 사생대회는 비대면으로 열립니다. 경상남도가 고액 체납자의 금융자산 압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중 주식이나 펀드 등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경남도는 현재까지 114명에 대한 금융자산 10억 원을 압류했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까지 조사 범위를 넓힐 예정입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압류 조사는 다음 달 말까지 진행됩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5월 대입정보센터와 함께하는 맞춤형 진학상담 주간을 운영합니다. 8일부터 29일까지 창원 경남대입정보센터와 진주 서부대입정보센터는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한 학생과 학부모 215명을 대상으로 진학상담을 진행합니다. 경남대입정보센터는 매달 학생과 학부모가 궁금해하는 주제로 상담 주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통영시가 올해 처음으로 저소득 가구의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며 총 125가구에 예방접종비와 수술비 등 최대 18만 원의 진료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이름으로 이웃돕기 성금 1억 원을 기부한 의사가 있습니다. 경남 창원에서 내과의원을 운영하는 분인데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경북 상주에서 50년간 약국을 운영했는데 고객들 덕분에 자신이 의사가 될 수 있었다며 상주시에 1억 원을 쾌척했다고 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은혜에 보답하는 이 베품의 방식, 주변을 훈훈하게 합니다. 어버이날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